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제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결정을 한 데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방송을 했습니다. 즉 북한이 정의용 특사를 통해서 확실히 한 것은 북핵을 포기하겠다, 북핵을 폐기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되기는 마치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처럼 보고가 됨으로써 즉석에서 그러면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나중에 제가 문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에 상당한 이 커뮤니케이션의 이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어젯밤에 들었습니다. 즉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돌아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그 이른바 언론 발표문에 보면은 김정은은 뭘 약속을 했냐 하면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했다는 겁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 또는 그냥 비핵화로 되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북한 비핵화다, 북한 핵 포기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 용어의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또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원점부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자기들 말로는 이겁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쓰는 용어고, 김정은이는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의용 특사를 만났을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 또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라고 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유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북한식 정치 용어로는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김일성이가 말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입니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고, 이게 태평양을 건너더니 그냥 북한의 비핵화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는 뭘 말하느냐? 이거는 이미 문서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핵 문제에 대한 남북한 논의가 10월 2일 날에서 25일 사이에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내어놓은 것이 바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즉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핵무기의 실험, 생산, 반입, 보유, 사용 금지. 그 다음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비행기, 함선의 한반도 출입, 통과, 방문 금지. 그 다음에 핵우산을 보장하는 조약과 핵무기의 저장, 배치 금지. 핵우산을 보장하는 조약이라는 것은 한미동맹을 말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말합니다. 그걸 없애라는 겁니다. 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훈련 금지. 그럼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철수 딱 나오죠. 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북한에 의한 남한의 군사기지 사찰의 동시 실시. 그 다음에 핵 보유국들에 대한 핵 위협 금지 및 비핵지대 지위 존중 요구. 여기서 핵심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핵우산을 보장하는 조약 폐기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즉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반도의 비핵화의 다른 말은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즉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와 이퀄 한반도 비핵화, 이것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정의용 대사한테 한미동맹 해체에 대한 우리 선대의 유언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것을 다짐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김정은이는 정의용 특사의 발표에 의하면은 여기에 또 이 말을 더 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고 체제의 안정을 보장해 준다면은 북한도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비핵지대화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해체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짐했다는 겁니다. 플러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그리고 북한의 체제 군사적 위협을 취소하고 북한 체제를 보장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트럼프가 정확하게 들었다면은 김정은 보고 그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보고가 아닌 다른 보고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비핵화, 북한 비핵화로 알아들었다 이겁니다. 한국의 비핵화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아차, 우리가 이게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그나마 알아차렸다는 징조가 나왔습니다. 즉 백악관 대변인 샌더스 대변인이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만나지 않을 것이다. 5월 만난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딱 전제 조건을 달아버렸습니다. 구체적 조치와 구체적 행동을 취하라. 그럼 어느 방향으로 취해야 되느냐?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 측이 비핵화와 핵미사일 시험 중단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 허용 등을 약속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행동을 하라. 그러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제는 아주 불명확해져 버렸습니다. 딱 전제 조건을 달아버렸어요. 구체적 행동을 보여라 그러면은 김정은한테 구체적 행동을 보여라고 들이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안 가서 이게 회담의 전망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전망이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트럼프는 뭔가 착각을 한 거죠. 또는 정호용 대사의 브리핑이 정확하지 못했다든지 불충분했다든지 뭐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구나 하는 오해를 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가 지도자로서는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게 어제의 행동이었습니다. 어제 행동의 전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의용 특사가 워싱턴에 그 긴 13시간이 되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워싱턴에 내려가지고 오후에 백악관에 들어가서 백악관의 요인들, 국방장관 그리고 안보보좌관 등을 만나서 이제 설명을 했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은 일종의 예비적 접촉이고 다음 날에 오늘이겠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더 고도의 내용이 담긴 보고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가서 이 실무진, 고위 실무진이죠. 거기 국방장관이 있었으니까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등에게 그리고 외교부, 국무부 차관 등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집무실로 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집무실로 가서 거기서 트럼프에게 보고를 하니까 트럼프가 보고를 듣더니 거기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김정은 만나겠다고 거기서 바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당황한 트럼프의 측근이 주변에서 좀 말렸는데 그것도 딱 즉석에서 거부를 해버리고 김정은 만나겠다고 하면서 그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발표를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의용 특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직접 보고를 하라, 브리핑을 하라고 요청을 해서 서둘러서 한국, 미국 실무자들이 앉아서 한 2시간 동안 발표문을 작성하는데 머리를 맞댔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트럼프는 또 기자들한테 자기가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중대 발표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미국의 이 안보 전문가들은 아주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역사적인 회담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절대 이 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 거는 사람들이, 배팅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이건 김정은 트럼프 회담은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로는. 그걸 반영하는 게 바로 전제조건을 바로 달아버린 거죠. 5월에 만나겠다 어제 나왔더니 이제는 전제조건을 딱 달았는데, 지금 아주 이 상황을 보면 우스운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직접 대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는 초청을 할 정도의 중대 사안을 왜 한국을 통해서 듣습니까? 직접 들어야죠. 중개자가 있으면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그 커뮤니케이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중간에 있으면, 중간자를 통해서 들으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만나고 싶으면은 어제 정의용 특사의 보고를 받고는 참고하겠다, 알아보겠다 해서 자기들의 채널로 뭐 CIA를 통하든지 국무부 채널을 통하면 금방 김정은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적석에서 이런 중대한 결정, 역사적 결정이 될지 모르는 이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자격도 없다. 저 텔레비전 말하자면 사회자 정도의 수준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혹평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특사가 만약에 김정은이가 진심이라면은 최소한 친서를 써야죠. 직접 써가지고 서면으로 초청 의사를 밝혀야죠. 이 정도 중대한 건데,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될지 말지 확신이 안 서는 중간자를 통해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습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우습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루 만에 이게 모든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유동적으로 변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북한 정권에서 어떤 공식 발표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아직 북한 정권에서요, 매체를 통해서 정의용 특사가 전달한 북측의 태도에 대한 전달 사항에 대한 논평이 지금 북한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특사가 전달한 이 언론 발표문의 성격이 뭐냐가 궁금한데, 이게 북한과 합의한 거냐? 그건 합의 문서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북한한테 이렇게 발표할 것이니까 양해를 받은 것이냐? 판문점 남측에서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게 남북한이 공동 발표로 나와야죠. 공동 발표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쪽 발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반쪽 발표. 더구나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대한 발표도 이게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한국 특사가 대신 발표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북한의 반응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 뭐냐? 이런 중대한 문제에서 사실관계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북한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핵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혼선과 뒤죽박죽이 이어지고,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주한 미국 대사가 지금 1년째 공석이고, 1년 넘었죠 벌써 공석인 상태가. 더구나 북한을 다루던 전문가들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고, 이런 통에 어제와 같은 일종의 트럼프의 대실수입니다. 이거는 대실수인데, 그나마 하루도 안 가서 발을 빼버렸어요. 발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언론은 이렇게 지금 보도를, 미국 언론은 이게 그러면은 비핵화가 전제 조건이냐 목표냐? 트럼프는 그러면 김정은에게 만나기 전에 비핵화의 행동을 취하라는 요구를 한 셈인데, 이게 그럼 전제 조건이 된다. 이게 목표냐 전제 조건이냐, 이것부터 따져보자 하니까 이 회담에 대한 논의가 원점부터 다시 재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원천이 바로 조선 반도의 비핵지대화라는 북한의 이 용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용어에 대한 한국이나 미국의 투철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한국 언론 어디도 김정은이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뭐냐, 그거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대의 유훈이라고 자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진지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이 지적 수준이 낮은 것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국가의 중심에 들어가서 과연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하는 근원적인 지금 의심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계속 이어서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